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보습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너무 핫해도 핫한 ECM입니다. 요즘 주식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ECM 관련된 주식이 급등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ECM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갑자기 관심이 생긴 거죠. 자, ECM은요,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걸 앞자를 따서 ECM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매트릭스가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그 매트릭스가 가짜 환경을 만드는 걸 매트릭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피부에서는 진짜 살아있는 그 환경 그 자체를 매트릭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피부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요. 표피하고 진피를 구별하는 그 막이 기저막 또는 진피, 표피 경계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한번 한 적 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이 어디다? 진피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진피는 진짜 피부를 줄여서 진피고요. 그 피부의 표층에 있다고 해서 표피가 되는 거고요. 진피, 진짜 피부의 아래에 있다고 해서 피하지방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진피, 표피 경계부가 보면 진피를 기준으로 해서 표피를 경계를 나눈 거잖아. 그래서 앞에 뭐가 붙어요? 표피, 진피 경계부가 아니고 진피, 표피 경계부라고 해서 더모 에피더말 정션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항상 기준이 있어요? 진피의 기준이 있는 거죠. 이 진피의 구성 성분은 세포를 제외하고, 세포란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섬유아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죠. 그 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 성분을 통틀어서 ECM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 드릴게요. 우리 삼배 있죠, 삼배. 삼배를 이렇게 한 겹 깔고, 두 겹 깔고, 세 겹 깔고 쭉 깔아서 정말 두껍게 이렇게 착 깐 삼배에다가 꿀물을 착 들어붓습니다. 그러면 그 꿀물이 삼배 사이사이를 가득 채우면서 꽉 채워지는 그 상태가 진피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제가 콜라겐, 엘라스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요, 교원 섬유, 탄력 섬유라고 해서 섬유라는 표현이 있죠. 섬유는 실가닥인 거죠. 그런 실가닥이 꽉 촘촘하게 깔려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물을 끌어당겨주는 성분들이 필요하거든요. 히알루론산이나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 이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의 대표적인 게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헤파란 설페이트, 헤파린, 더마탄 설페이트,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를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형태로 물을 끌어당겨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ECM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ECM 대표적인 제품들, 리투어, 셀러디엠, 주보아셀, 이런 제품들 요즘에 나와 있죠. 이런 제품들이 결국은 많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진피에 있는 구성 성분, 세포를 제외한 구성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술했을 때 효과를 바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바로 느낌이 확 나는 거죠. 이게 들어갔을 때 그럼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당장은 구조적인 지지대 역할을 할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 ECM의 구성 성분들이 막 줄기 시작하거든요. 줄면 듬성듬성 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들어가니까 그 듬성듬성한 부분들을 바로 메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돼? 튼튼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메우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는 되게 이게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걸로도 메울 수 있잖아요. 사실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메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갑자기 너무 어려운 말을 했죠? 자,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릴게요. 거미줄을 생각하면 돼요. 그 거미줄을 섬유아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미줄이 붙는 주변 환경을 ECM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콜라겐에 붙을 수도 있고요, 엘라스틴에 붙을 수도 있고요, 히알루론산에 붙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그 ECM 구조에 붙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붙을 수 있는 환경이 많으면 팽팽하게 붙겠죠. 근데 만약에 어떠한 조건 때문에 그게 없어가지고 툭 끊기면 그 팽팽하다는 게 하나가 툭 날아가면 어떻게 돼? 거미줄이 팽팽하지 않고 쪼그라들잖아. 자, 끊기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신호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점점 더 끊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 이쪽으로 받는 신호가 전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면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는 튼튼한 환경의 ECM은 섬유화 세포를 아주 거미줄처럼
탱글탱글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신호 자극을 막 주면서 얘들이 더 많은 물질들이 분비하게끔 만들어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즉 뭐냐면 그 또 만들어진 물질이 또 주변을 튼튼하게 만드니까 서로가 계속 시너지되는 좋아지는 환경들을 만들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외부적인 다른 요인에 의해서 ECM이 점점 줄어드는 환경이 생기면 ECM을 주니까 신호 자극이 줄겠죠? 그러면 이 섬유화세포에서 신호를 만들 게 없죠. 덜 만들게 되겠죠. 덜 만드니까 환경은 계속 부족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점점점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외선이죠. 미세먼지.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하니까 당노화. 제가 당노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섬유, 이런 섬유에 뭐가 붙어요? 당이 붙은 있는 상태에서 피부의 온도가 계속 영향을 주면서 당노화의 상태로 넘어가면 콜라겐의 구조가 아주 순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단단하고 질기고 변형된 형태로 바뀌면서 이 구조적으로 기능들이 되게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면 섬유화세포가 콜라겐과 잘 붙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변성이 생기면서 잘 붙지 못하는 환경들로 만들어지는, 자, 이런 상태가 생기면 서로가 신호 전달이 잘 안 되게 되겠죠. 자, 결국은 콜라겐, 엘라스틴 이것들이 풍부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질 좋은 것들이 꾸준히 주변의 환경이 잘 있어줘야 이게 바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되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붙는 게 엄청 중요한데요. 옛날에 수동 전화 시스템이 있었죠. 전화기가 처음 개발됐을 때 전화국으로 A 회선에 불이 깜빡깜빡 와요. 그러면 그 전화를 딱 받죠. 연결원이. 어디로 연결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럼 그쪽에다가 그 선을 여기 구멍을 탁 꽂죠. 자, 그럼 이 회선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 선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모여져 있는 게 하나에 뭉쳐져 있을 거고, 이쪽 회선도 선이 전부 다 이렇게 나갈 회선들이 쫙 다 붙어 있을 거잖아. 그걸 내가 중간에 딱 연결해 주는 거죠. 이게 세포 전달에 가장 중요한 이 붙어 있는 형식인 겁니다. 인테그린 파이브로넥틴 같은 이런 이 세포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로 딱 붙는 게 아니고요. 요 사이에 따로 붙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게 돼 있고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세포 신호가 전달이 되고 섬유화 세포에 그런 좋은 신호가 탁 들어오면 콜라겐도 만들고 엘라스틴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다시 막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투오셀러디엠 주바셀 같은 ECM 스킨 부스터를 주사했어요. 자,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세포 주변에 엄청 다시 ECM 주변 환경들이 밀도가 높아지고 빽빽해지겠죠. 자,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듬성듬성 떨어져 있고 잘 못 붙어 있던 이 섬유화 세포가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쫙 하고 거미줄처럼 펴지는 거야. 자, 이 거미줄처럼 펴지면 또 어떤 상황이 생겨요? 세포의 전달 체계를 통해서 막 신호들이 들어오겠지. 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같은 걸 만들어야죠. 또 막 만들기 시작하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 들어온 그 자체만으로도 한 환경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지만, 두 번째는 이 섬유아세포의 신호를 확실하게 전달시켜주고 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주는 좋은 환경을 구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광주사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을 주사를 촘촘하게 해서 기계를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할 때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면 되게 피부에 광이 나고 엄청 좋아요. 근데 한 일주일 한 달 가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원래보다 좋아져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면 효과가 끝나면 끝났어야죠. 근데 이 물광주사도 히알루론산인데 히알루론산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물광주사로 인해서 옆에 있는 ECM의 수분 함량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효과가 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은 어떻게 돼? 사라질 거 아니에요. 쑥 하고 빠지는데 뭐가 남아요? 주변에 콜라겐, 엘라스틴이 다시 풍부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져. 자, 그게 바로 ECM이었던 거죠. 리투오셀러디엠, 에살리아, 주바셀 같은 ECM 스킨 부스터는 직접 들어가니까 바로 그 전체 환경을 바로 좋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죠. 그럼 그 전에 나와있던 거 뭐 있었죠? 제일 유명했던 거 리쥬란. 리쥬란은 물이 거의 대부분 구성되어 있고 폴린 유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좀 멍청해 있고 좀 일해져 있는 섬유화세포를 빵 하고 자극시켜가지고 DNA가 막 들어오니까 막 뭔가를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콜라겐도 만들고 엘라스틴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주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그 힘을 많이 갖고 가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직접적인 신호를 딱 주게끔 만들어주는 원료를 넣어준 거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우리 주베룩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뭐예요? 주베룩은 폴리락틱 애시드의 DL 타입이잖아요. 폴리락틱, 락틱 애시드. 적산이 나오면서 약간의 산 반응들이 나오니까 조직의 염증 반응들이 살짝씩 유도가 돼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마크로파지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 안에는 구조물들은 남아있죠. 그 구조물들에 이 섬유화세포들이 들러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쪼그라져 있는 것들이 막 들러붙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도 물질들이 막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들이 다시 자극을 받는 포인트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계열들은 결국은 섬유화세포의 여러 가지 자극들의 신호를 어떻게 주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ECM. 요약하면 간단해요. 그 자체가 주변에 약해져 있는 구조를 밀도를 높여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 자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게 밀도가 높아지니까 섬유아세포를 붙게끔 만들어주는 그 가능성이 훨씬 월등히 높아지고, 붙음으로 인해서 얘네들로 들어오는 신호가 엄청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섬유아세포에서 다시 많은 물질들을 분비하기 막 시작하는 거죠. 그럼 다시 얘들은 활성화되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ECM들은 또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없어졌지만 섬유화세포는 또 이미 새로운 걸 또 만드는 신호를 계속 만들어줬기 때문에 피부는 계속 건강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ECM 스킨 부스터의 원리고요. 사실은 ECM 스킨 부스터라고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콜라겐을 자극시켜주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그다음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ECM 구조의 성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결국은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섬유아세포를 자극시켜주는 물질들이 결국은 ECM 성분 중에 단독으로 들어가는 구성 성분으로 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그런 거 관계없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리쥬라는 DNA가 자극시키는 걸 준 거야. 히알루론산은 ECM에 히알루론산을 많이 넣어서 얘들이 더 많이 붙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고, 레티제는 콜라겐이 더 이런 구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단독 성분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 ECM은 이런 여러 가지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콜라겐 이런 것들이 다 우르르 섞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확 들어가서 잡아줄 수 있는 거. 다 그냥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 들어와. 이런 느낌이야. 이게 뭐 ECM 스킨 부스터인 거죠. 리투오셀러디엠 에살리아 주바셀. 실제로 맞아보신 분들 반응은요 대단합니다. 원장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환자분들 오셔서 이런 표현들 진짜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원장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순간 효과 이외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 효과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시술의 트렌드를 흔히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에 조금 약간 피부 그 자체 환경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느냐가 엄청 중요한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ECM 스킨 부스터는 어디에 좋을까요?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글라이코스 아미노가 들어가 있으니까 건조한데 좋겠죠? 그러니까 민감한 사람들 회복시켜주는데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잔주름? 뭐 콜라겐 때문에 괜찮겠죠? 그 다음에 피부의 탄력. 사실은 엘라스틴이 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오늘 제가 얘기를 안 드리긴 했는데, 엘라스틴은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엘라스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탄력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피부가 좀 더 영해지는 거죠. 제가 최근 들어서 피부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ECM을 2번 맞았거든요. 2번 맞고 어떤 느낌이냐면 피부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 단순하게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진 느낌과는 다르게 피부에 전반적으로 생기가 돌고 피부가 되게 좀 더 부드러워지고 탄력 있어 보이는, 마치 어려워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은 ECM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ECM이 되게 중요했구나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오늘 잘 잡으시면, 그리고 그게 상당히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핑크 팬더. 핑크 팬더. 야.